1990년대 한국은 러시아의 S-300 미사일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S-300 지대공 미사일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쌍벽을 이루는 무기체계였고 한국의 군사기술로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최고 등급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의 보도로 천운이라 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한국이 더욱더 강력한 미사일 강국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산무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불곰 사업은 일부 군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러시아제 군사무기를 수입해온 사업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가 자국의 은밀한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런 불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군에서 러시아제 무기가 급속하게 퇴장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러시아산 초등훈련기를 국산으로 교체한 데 이어 해군도 무레나급 공기부양정 3척을 상반기 중 현역에서 제외할 계획인데요. 육군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러시아 무기의 상징격인 T-806 전차와 BMP-3 장갑차의 운용 효율화인 실질적인 도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육해공군에서 한꺼번에 러시아 무기의 그림자까지 사라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국산 신형 무기가 등장하는 데다 갈수록 후속 군수 지원이 어려워져 운용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부 무기의 경우 신형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채 도태되고 있어 전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방방공 진영의 최일선에 서 있던 한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한 계기는 지난 1991년 소련과의 국교 수립 이후인데요. 국방정책으로 표방되는 대공산권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던 한국 정부가 수교의 대가로 30억 달러의 대소 경협 차관을 약속한 것이 그 시발점입니다. 불곰 사업은 1990년 당시 한국 정부는 냉전 시대에 앙금을 풀고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경협 차관인 30억 달러를 무상으로 소련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1991년 말까지 일본인 14억 7천만 달러를 소련에 제공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 연방이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연방이 채무 상환에 의무가 있었고 1993년 러시아 정부가 소련의 채무를 계승해서 제공된 차관을 현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하기로 했으며 소비재로는 2년 거치 전액 상환하기로 보증했지만 1991년 이후로 러시아의 경제가 파탄 상태로 치달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995년 6월에 현금 1910만 달러와 알루미늄 1270만 달러만 상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던 러시아 정부는 현금이나 자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원자재 대신 자국 내 실업도 해결할 목적으로 헬기, 방산물자 등 공산품으로 상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한국도 동의해서 1995년 7월 양측 정부는 현금 상환을 대신할 현물 상환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는 1993년 만기 도래분인 원금과 연체이자를 합쳐 4억 5천만 달러어치의 부채를 원자재, 헬기, 방산물자 등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방산물자 관련을 불곰 사업이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전차와 장갑차, 각종 미사일, 기초훈련기, 공기부양정 등 육해공 무기 체계를 망라한 러시아제 무기는 그동안 현역을 지키고 군의 신무기 개발에도 적지 않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유지비가 늘어나며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 고민 끝에 현역에서 제외하기에 이르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30년 만에 불곰 사업의 자치는 사실상 종료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러시아 무기는 T-806 전차인데요. 이는 상징성이 매우 큰 기종 중 하나입니다. 한러 수교로 인해 1995년 당시 북한이 받은 충격은 더욱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에 배치되기 직전에 선적돼 부산항에 도착한 T-806 전차를 접한 국내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하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형은 성능을 낮추는 통내와 달리 온전한 상태로 들여온 T-806 전차는 국산 K2 흑표전차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연비는 나쁘지만 조용하고 폭발적인 힘을 내는 가스터빈 엔진과 대구경 125mm 주포의 위력을 높이 평가한 후문입니다. 이후 우리 군은 3기갑여단에 T-806 전차를 배치하고 현역 목록에 올렸습니다. T-806 전차와 함께 들여온 BMP-3 장갑차도 이 부대에 배치했는데요. 100mm 저하포를 장비한 데다
수상주행 능력이 뛰어나 강과 호수가 많은 동부전선에서 운용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운용한 지 20여 년이 갓 지난 오늘날 T-806 전차 1개 대대와 BMP-3 장갑차 2개 대대는 급속한 해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BMP-3를 장비한 2개 기계화 보병 대대 가운데 이 중 1개 대대는 지난해 말 이미 해체됐고 보유했던 장비는 과학화 전투훈련장과 기계화 학교로 보내지거나 전시에 대비한 치장물자로 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T-806 전차도 일부가 강원도 내 과학화 훈련장에 파견 형식으로 나갔습니다. 나머지 전차들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육군은 과학화 훈련장을 키우고 새로 증설할 예정이어서 적성국 전차로서 T-806 전차의 수요는 많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인 것이 탄약과 부품 도입 관련 예산이 지난해 예산심사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군이 T-806 전차와 BMP-3 장갑차를 도태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러시아가 2015년부터 물물교환 형식으로 다시 역수입하겠다고 제의하고 나선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보유한 T-806 전차 등이 우크라이나 또는 각 지역의 반군에게 흘러들어가는 경우를 우려해 이같이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이글라 메디스엠 미사일도 1차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무기체계입니다. SA-18 이글라 휴대용 대공 미사일은 일찌감치 도태되었는데요. 프랑스제 미스트랄 미사일을 거쳐 국산 신궁 미사일로 교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글라 미사일은 사라졌어도 그 흔적은 국산 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산 신궁 미사일의 탐색기 개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또한 육군의 연대급에서 사용하던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도 도태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국산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배치되며 치장물자로 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은 대량이 도입돼 4단급 화력이던 대전차 미사일이 연대급까지 돌아가는데 기여했습니다. 현재는 메티스-M보다 성능이 뛰어난 현공 미사일은 더욱 많은 수량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군도 2006년부터 서해에서 운영해온 무레나크 공기부양정 3척을 올해 안에 치장물자로 돌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레나급은 만재 배수량 149톤으로 공기부양정 치고는 대형이어서 병력 130명 또는 화물 24톤의 고속 수송이 가능합니다. 속도 역시 최고 55노트로 해군 함정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속거리도 370km로 긴 것이 특징인데요. 방어용으로는 러시아판 발칸포라고 할 수 있는 회전식 AK-630 기관포를 2문 장착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데도 퇴역하는 것은 연비가 나쁘고 부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더불어 무레나급을 운영하던 러시아 해군도 같은 이유로 8척을 도태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군은 무레나급을 창고에 집어넣는 대신 국산 솔개2 공기보양정 2척을 더 건조해 4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솔개2급은 무레나급과 비슷한 크기지만 화물 적재 능력이 훨씬 커 전차 한 대를 수송할 수 있고 대형 상륙함에 탑재돼 초수평선 상륙작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군은 2004에서 2006년 도입해 초등훈련기로 활용해온 T-103을 지난해 4월 퇴역시켰습니다. 러시아제 일류신 103에 한국 공군의 재신 명칭을 부여한 T-103은 23대가 도입돼 사고로 한 대를 잃어 22대가 남은 상태입니다. 치장물자로 돌리지 않고 2대는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냈고 20대는 전시물 용도로 활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기 퇴역의 이유 역시 다른 러시아제 무기와 비슷한데요. 총 생산량이 60여 대에 불과해 러시아에서도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검 사업으로 들여온 무기들은 국내에서 개소한 부분이 말썽이 나면 러시아 기술진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퇴역을 맞이했습니다. 국산 초등훈련기 TC-100 개발이 완료돼 T-103을 전량 대체했습니다. 지금은 도태되고 있는 수순을 맡고 있는 러시아제 무기들이지만 한국이 러시아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군은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적성 세력인 공산국가들의 무기와 북한의 무기를 연구함으로써 상대의 전력을 더욱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러시아에서 들여온 무기들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보다 훨씬 우월하긴 했지만 중국 무기 역시 한국에서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러시아제 무기 확보 및 연구로 이 부분도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독자 생산 개발형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기반은 러시아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와 불곰 사업을 추진하면서 더욱 선진화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중간에 불곰 사업 계획을 접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언론 보도에서 제2의 불곰 사업 보도가 나가자 방위사업청이 곤혹스러워하였는데요. 무기 및 기술 도입 사업을 논의할 때 러시아 측이 언론 보도 금지를 전제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6년 3차로 마무리된 불곰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무기 도입과 함께 민감한 기술까지 이전받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해 11월 국내 영자신문이 이를 보도하는 바람에 러시아 측이 심하게 항의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방사청은 언론사 측에 보도 자제를 요구하며 애원할 정도였습니다. 불곰 사업은 1차 사업으로 T-80 전차, BMP-3 보병 전투차, 이글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등을 도입했고 2차 사업으로 T-80U 전차, BMP-3 보병 전투차, KA-32 헬기, 무레나 공기부양정 등 6종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불곰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점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처음 이 장비들을 도입했을 때는 큰 기대를 했지만 후속 정비에 필요한 부품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헬기 추락 사고 등이 생기면서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민감한 기술이라고 하는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시기와 맞물려 불곰 사업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한국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러시아가 민감한 기술까지 이전해주기로 한 약속이 없던 일로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사항이 또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 이상의 사업 추진 없이 불곰 사업은 종료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시 한국의 보안이 더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러시아 방공 미사일인 S-300이나 S-400의 주요 기술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 무기를 얘기하는 꺼르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